이 피자 가게 업주는 지난해 말 배달앱을 통해 피자 2판을 주문받고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주문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피자에서 손톱 길이만한 철사 조각이 나왔다고 항의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되게 좀 날카로운데? 날카롭다요? 쇠라고요? 제가 일부러 해서 그렇게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제가? 남성은 곧바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음식값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피자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철사 조각이 들어갈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피자값 36,000원을 되돌려줬습니다. 리뷰가 안 좋게 달리게 되면은 저희 이제 매출에 타격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 업주 상당수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인근 족발집과 샐러드 가게 업주도 이 남성에게 음식을 배달했는데 똑같이 철사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만성동이나 혁신동에 어마어마한 이런 블랙 컨슈머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업주들이 아름아름으로 조사한 결과 같은 일을 겪은 음식점은 14곳. 환불해 간 돈은 음식점마다 3만 원부터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면 배달앱에 신고했고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이미 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은 남성이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사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사기? 꼼꼼히 살펴갖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지. 업주들은 인근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의 한 베이글 가게. 검은색 점퍼를 입은 한 여성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자리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 여성이 샌드위치를 주문하기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한테 샌드위치 저희 들어가는 재료가 뭐며 어떤 식으로 만들며 이런 걸 엄청 구체적으로 되게 꼬치꼬치 물어보셨다고 해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냥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대요. 자리에 앉은 여성은 샌드위치를 접시에 올려놓더니 사진을 찍는 듯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샌드위치를 앞에 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는 듯한 행동을 하더니 샌드위치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꺼내 준비해온 비닐봉지에 집어넣는 여성. 그러더니 또 한 번 머리카락을 뽑는 듯 하더니 샌드위치 빵 속에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매장 곳곳을 촬영하려는 듯 돌아다니는 이 여성. 진열대 곳곳을 살피다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포크와 칼로 몇 차례 샌드위치를 잘라보다가 다시 샌드위치를 포개어 주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여성은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고 음식값을 환불받아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가게에 들어와 이렇게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이제 가지고 오셔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하면서 엄청 저희 직원한테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예 한 입도 드시질 않았어요, 샌드위치는. 이 여성의 행동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다른 손님이 확인해보라고 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제 저희한테 있는데 나올 머리카락이 아니어서 색깔이 이제 염색이 된 머리카락색인데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가게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가게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터넷 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 이런 데 글이 올라와도 저희가 이제 직접 확인을 못하고 그 회원 멤버들한테만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내가 찾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은 지금도 언제 무슨 불만 글이 올라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게 다 퍼지고 난 다음에 확인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또 워낙 지금 제가 위치한 여기가 동네가 또 어머님들 아이들 엄마들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워낙 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달 구미의 한 식당에 걸려온 항의 전화.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돼지갈비 조림이 아닌데 이건 뭐죠? 죄송해요. 그거 그냥 드세요. 다시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주문서를 확인한 결과 음식은 주문대로 맡겨 나갔고 주인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이번엔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갈치조림으로 교환을 좀 해주세요. 교환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 갈비 나갔는 거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음식물 버리겠다고요. 리뷰 남길게요. 이 배달앱엔 이 집은 최악이다. 16,000원이 아까운 건 처음이라는 리뷰와 함께 별 1개가 달렸습니다. 이 고객이 또 다른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쓴 메모는 후기 밥. 밥을 무료로 주면 리뷰를 잘 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은 공짜 밥을 받아 먹은 뒤 1점을 줬고 음식점 측이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자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니 해줘야 되고 댓글 다는 것 갖고 X하지 말라고. 너의 가게를 짓밟아주고 싶거든. 꼭 그래줄게. 이처럼 별점이나 리뷰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별점 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음식점들은 묵묵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달리면은 그날 매출에 30에서 40%를 하락을 해요. 진짜로 안 들어옵니다. 별점은 이제 엉뚱한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떡볶이집 주인 김모 씨. 개업 3일째 되는 날 배달앱에 1, 2점 별점과 함께 고기는 뻑뻑해서 먹을 수 없고 머리카락도 나왔다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초반에 오픈했을 때 이제 별점 테러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주문이 뚝 떨어져 괴롭던 차에 배달기사가 인근 다른 떡볶이집에서 그 리뷰를 쓴 것 같다고 알려줬고 댓글로 당신 정체와 업소를 알고 있다고 쓰자마자 악성 리뷰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수면 적시는 잠도 못 자고요. 리뷰창 들어갈 때도 지금 손이 떨려서 요즘에 가족이 타고 달려서 하는 거거든요.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 지난해 한창 배달 주문이 몰릴 저녁 6시쯤 메뉴에도 없는 냉면 사진과 함께 맛이 없다며 별점 1점이 달렸습니다. 이 리뷰는 저녁 장사를 다 망치고 난 밤 9시쯤 사라졌는데 이후에도 저녁 6시 1점, 9시 삭제 테러는 2달간 매출이 높은 토요일을 노려 계속됐고 이때마다 매출은 4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동정업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수수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배민에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창작물이라 제가 손댈 수 없다고. 별점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 아닙니다. 높은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월 수십만 원을 들여 리뷰 관리 업체를 고용하거나 별 5개를 조건으로 음료나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에도 수십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리뷰까지 또 주게 되면 확실히 마진율은 확실히 많이 줄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사실은 좀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앞당긴 배달의 시대. 높은 배달앱 수수료의 배달비 부담, 이제는 별점 테러의 관리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